학습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학습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이기도 하지만 막상 학습이 뭐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설명할 게 많아요. 그래서 학습 과정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행태론적 학습 과정. 자, 그 인간이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사적인, 반응적인 행동이고, 그러니까 무언가가 자극이 있으면 바로 나타나는 것들이 반사적 행동이고요. 자발적, 작동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좀 이제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수동적인 행동과 적극, 능동적인 행동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56쪽에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고전적 조건 형성은 개인이 반사적 또는 반응적 행동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자, 반사라는 것은 자, 개인이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아주 유명한 파블로프의 개라는 그 실험은 뭐 워낙 유명한 실험인데, 자, 뭐 그 종이 울리고 고기, 자, 개한테 고기를 주고 뭐 이런 것, 이 실험이잖아요. 자, 이렇게 종소리와 음식물을 결합하는 그 개한테 먹이를 주는 그것을 결합하는 학습을 하면서 조건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종소리만 들려도 개가 이제 나한테 고기를 주겠구나, 먹이를 주겠구나, 이렇게 침을 흘리는 반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실험이 바로 고전적 조건 반응 실험, 파블로프의 개라는 실험입니다. 자, 그리고 그 56쪽의 아래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 조건화된 자극이라고 해서 자, 자극이 없더라도 자, 침을 흘리는 이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자, 조건 반사라고 하며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전적인 이런 조건화 자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조건화 자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람도 많이 해당돼요. 그럼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면 내가 사람하고 개하고 같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은 모든 생명체가 일단 뭐 기어다니든 걸어다니는 뛰어다니는 생명체라고 한다면 대체로 비슷한 게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해당되는 게 저 사람이 나를 부르는 이유는 자, 돈을 주기 위한 거다. 저 사람이 나를 부르는 이유는 뭔가를 나한테 밥을 사주기 위한 거다. 그래서 가끔 이 전화 이렇게 그 이름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전화할 때는 항상 뭔가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야. 나한테 돈을 줄 거야. 일거리를 줄 거야. 나한테 뭔가 맛있는 걸 사주는 사람이야. 이게 굉장히 큰 반응이에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단순히 전화만 했을 뿐인데도,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만 보냈을 뿐인데도 뭐 하냐 이런 거예요. 지금 뭐 하니 뭐 이런 거 등등요. 그 한마디일 것 뿐인데도 자, 나는 벌써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감정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정반대의 일들도 있죠. 이 사람이 딱 전화하는 순간 일단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나한테 할 건지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할 건지 느낌이 오기 때문에 벌써 이 말하는 자체가 자극이에요. 자극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나 개나 기본적으로 자극에 대한 반응이 고전적 조건 형성처럼 형성이 돼요. 자, 저 사람은 나한테 항상 믿음을 주는 사람. 항상 나하고 일을 할 때 나한테 불편함이 없게 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 어떤 교수님은 자, 수업을 일찍 끝내. 어떤 교수님은 수업을 절대 일찍 끝내지 않아. 몇 번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분은 이렇게 수업하고 이분은 이렇게 수업하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그리고 작동적 조건 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7쪽에. 작동적 조건 형성은 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동을 학습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반응에 대해서 강화를 함으로써 그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57쪽에 그 중간 아래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아래에서 한 8번째 줄이요. 작동 조건 형성은 강화 이론이라고 부를 정도로 강화를 강조한다. 자, 무언가가 약한 것에서 강화되는 그 상황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한 번 잘해줬네. 한 번 나한테 누군가가 잘해줬어. 2번 잘해줬어. 3번 잘해줬어. 자, 그러면은 당연히
강화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무언가가 강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동적 조건 형성은 어차피 이게 반복. 한 번보다는 두 번, 두 번보다는 세 번, 세 번보다는 10번. 이 반복과도 밀접합니다. 자, 그리고 58쪽에 자, 죄송합니다. 자, 이 57쪽에 이제 뭐 인지론적 학습 과정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별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특히나 이 관찰학습, 58쪽에 관찰학습 보면은, 자, 타인을 보면서 한다. 모방. 모방은 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저 사람 흉내내는 거부터가 교육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학습. 자, 보이지 않고 머릿속으로 하는 것들이죠. 이게 바로 이제 사고 실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상상해보자. 뭐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인지 실험, 이런 인지학습입니다. 자, 우리가 관찰학습과 인지학습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했냐? 초, 중, 고에서 이미 이건 다 한 거예요. 관찰.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걸 보고 나도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지. 그 다음에 사고 실험. 자, 만약에 너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게 바로 이제 인지학습의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교육뿐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이 인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봐야 되는 거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보여야 돼요.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보이면 배우는 사람은 더 심각하게 오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 행동 결과가 일어나는 데까지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의외로 이 인지론이 우리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조건 반응, 사람이나 개나 어떤 면에서는, 자, 생명체라는 동물이라는 그 생명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무조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조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59쪽이 너무 뻔한 얘기, 양괄호 1번이죠. 긍정적 강화는, 자, 너 잘했어. 칭찬해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상을 주는 거. 그래, 너 수고했어. 자, 이거 먹어. 이 대표적인 긍정적 강화의 원리. 자, 부정적 강화의 원리는 이제 이런 거죠. 특정한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긴 한데, 회피학습. 야, 이럴 때는 피해라. 저럴 때는 가지 마라.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 강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59쪽의 아래서 네 번째 줄이요. 자, 소거와 처벌이라는 건데, 소거를 사용할 때, 자, 소거는 지운다는 뜻이에요. 지우는 것을 해야 되는 경우는, 자, 바람직한 행동을 개발할 다른 방법과 결합되어야 효과적이다. 자, 너 지금부터 이거는 잊어버려. 이거 해. 지금 제가 말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거는 잊어버려. 대신에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소거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 강화와 단속 강화 얘기인데, 말을 어렵게 해서 그래요. 자, 60쪽에 연속 강화는, 잘했어, 또 해봐, 잘했어, 또 해봐, 잘했어, 또 해봐. 이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학습 효과를 단기간에 높일 수가 있는데, 뭐, 더 이상 뭘 잘했다고 할 거리가 없을 정도가 되면은, 할 일이 없을 정도가 되면, 이제 연속 강화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단속 강화라는 건데, 이거 이제 고정적으로 뭐 보상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자, 뭐, 오늘은, 자, 바로 즉시 보상해주고, 그 다음 어떨 때는 뭐 일주일 뒤에 보상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단속 강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강화를 할 때는 이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뭐냐면 반응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책에는 이 얘기가 없는데, 이 강화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만 지금 이 책에는 적혀 있어요. 그런데 강화되는 상대방의 입장, 대상의 입장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를 훈련을 시킬 때도 훈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개의 입장에 대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개의 반응은 볼 수가 있죠. 얘가 좀 알아듣는 것 같은 건지 아닌 건지. 개는 특히 사회성이 높은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동에서 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얘가 지금 훈련이 되는 개다. 얘가 지금 알아듣고 잘 하고 있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시간이 좀 걸리는 개구나. 이거 정도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학습에서는 반응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가르치는 사람, 이제
강화를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자 그 강화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찍는데 이 영상 그냥 50분인가 70분인가 한꺼번에 찍으면 여러분이 이거 보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요. 자, 그게 반응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이제 제가 교육을 하는 건데, 이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반응을 잘 봐야 돼요. 그 반응을 내가 보는 게 지각이에요. 내가 느끼는 게 지각이라고. 그러면 반응을 보고, 반응을 지각해서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태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